입지가 좋은 구축 아파트냐, 외곽의 신축 아파트냐 하는 질문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집을 보실 때 무엇부터 살피시나요? 바로 입지가 아닐까요? 초등학교가 도보권이며 상권이 가깝고 거기다가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과 학원가까지 형성되어 있다면 최고의 입지라고 할 수 있겠죠. 최고의 입지의 신축,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라면 당연히 해당 지역의 대장 아파트가 될 겁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 그런데 우리의 자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아파트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파트를 몇 개 골라놓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입지가 좋은 구축 아파트냐, 외곽의 신축 아파트냐 하는 질문일 거예요.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그럴 순 없잖아요. 아이스크림 고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전 재산이 들어가는 집을 마련하는 건데요. 그렇기에 객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입지 좋은 구축의 장단점. 부동산은 입지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좋은 입지는 내가 원하는 학교, 편의시설, 교통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사람이 계속 모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입지의 구축 아파트는 어떨까요? 인프라는 너무 좋은데 아파트 자체가 오래돼서 주차장도 좁고 단지 내 차도 다니고 구조도 요즘처럼 판상형이 아닌 타입에 최신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은 꿈도 못 꿉니다. 그럼 이러한 단지들은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신축이 아니니까 가격이 하락할까요? 당연히 하락장에서는 하락하겠죠. 신축도 가격이 빠지니까요. 단 상승장이라면요. 많은 분들이 모두가 오른다 아니면 오를 것만 오른다 이런 논리를 양극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모두 맞는 말이긴 합니다. 단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에 따라 다르지만요. 대세 상승장이라면 모두가 오릅니다. 신축이든 구축이든 해당 입지가 좋다면 다 같이 오르는 거죠. 단 신축부터 오르고 시차를 두며 구축이 따라 오르죠. 상승의 힘이 강한 시장에서는 사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역은 입지가 좋은 지역이죠. 입지가 좋은 지역에 신축부터 모이고 신축들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 인근에 연식이 있는 저평가 아파트를 찾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갭매우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보합장이거나 매도세와 매수세 어느 하나 두드러지지 않는 시장이라면 오를 것만 오르게 됩니다. 적정량의 이동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그들은 입지 좋은 신축 위주로 찾으니까요. 수요가 넘쳐 흐르지 않는 이상 구축까지 타이밍이 안 온다는 거죠. 따라서 상승장이라고 한다면 입지 좋은 구축이라도 신축을 따라 같이 오르는데 사실 아파트의 상품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연식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지만 입지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건물은 노후화돼서 감정 가격이 낮다 하더라도 지가는 오르잖아요. 결국은 땅값이 건물의 가격이 아우르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갑자기 빠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지만 좋으면 건물이야 리모델링해서 살 수도 있고 연식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재건축을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입지 좋은 구축이 가격이 잘 빠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전세가 때문인데요. 전세는 실수요장이죠. 투자 목적으로 전세 사시는 분은 잘 없기 때문입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전세 수요도 많아요. 모든 인프라가 갖춰 있기 때문이죠. 전세 수요가 많다는 것은 전세가도 안정적이라는 뜻이 되고 전세가가 안정적이면 매매가가 급격하게 빠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세대에서는 학교를 옮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원가나 학교가 몰려있는 입지 좋은 곳에 한번 들어가면 외곽으로 잘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안정적인 전세가가 매매가를 받치고 있으니 전세가가 오르는 만큼 매정갭이 작아져 투자 수요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에 따라 매매가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거죠. 반면 입지 좋은 구축의 대표적인 단점은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새 아파트들은 지상에 차도 없고 주차 대수도 넉넉하며 커뮤니티 시설도 상당히 좋습니다. 키즈 카페, 도서관, 수영장, 골프장 등 외부에 나가지 않고도 단지 내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죠. 4베이 구조로 각 방마다 해도 잘 들고 수납 공간도 좋습니다. 학군과 상권보다 상품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겐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구축은 매력이 너무 떨어지죠. 리모델링을 해도 구조나 단지 내 조경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주차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나 지하 주차장이 없다면 생활하시기에도 크게 불편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주차 문제로 인해 이사를 가신다고 하는데요. 매번 이중 주차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단 조금 외곽이라도 신축으로 가신다는 거죠. 특히 자차 이동이 많은 지방에서는 입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외곽 신축의 가격 상승률이 더 좋은 경우도 많은데요. 어차피 차량으로 2~30분 내 거리면 크게 외곽도 아니어서 꼭 도심지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특히 젊은 신혼부부들은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살고 싶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니즈가 커요. 신혼살림을 낡은 구축보다는 새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따라서 상품성의 결여가 입지 좋은 구축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곽 신축의 장단점. 다음으로 외곽 신축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신축은 상품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실 수 있고 누가 봐도 살고 싶은 그런 단지라 첫 끌림이 강하죠. 게다가 비슷한 신축 아파트들끼리 모여있는 지역이라면 그 동네가 주는 분위기도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전반적으로 깨끗한 느낌과 안전한 분위기를 주는데요. 요즘은 도심지를 벗어나 외곽에 신도시를 많이 짓는데 외곽에 건물이 없는 땅을 한꺼번에 개발하여 아예 신도심을 만드는 거죠. 이러한 지역들은 미리 도시계획을 세워 짓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인프라가 상당히 갖춰져 굳이 도심까지 나오지 않고도 웬만한 건 충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도 예쁘고 어린아이 키우기에도 안전하죠. 외곽일지라도 신도심이 형성된 새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도 큽니다. 입지가 좋은 곳에 해당 입지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몰리는 것처럼 외곽의 신도심은 신도심 분위기와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가 있는 수요가 따로 형성되기 때문이죠. 반면 외곽 신축의 최대 장점은 하방 경직성이 낮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다 오른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나쁠 때는 입지가 떨어지는 외곽부터 떨어지거든요. 사람의 심리는 분위기가 안 좋을수록 안정되고 익숙한 것을 찾게 되죠. 수요가 공급보다 줄어든다면 한정된 수요는 중심지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외곽으로 갈 수요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따라서 전세가부터 영향이 갈 거예요. 전세는 실수요장이라고 했잖아요. 외곽의 신축에서 저렴한 가격에 전세 살던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져 입지 좋은 곳에 전세가가 떨어진다면 인프라와 학군이 좋은 중심지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럼 외곽의 신축은 전세가 방어가 잘 안 되게 돼요. 전세가가 하락하면 결국 매매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같이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수록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부터 가격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외곽의 신축이 점점 노후화되어 결국 상품성이 없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큰 장점이었던 상품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곽은 도심지보다 선택할 수 있는 학교와 학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그래서 외곽 신축에서 신혼생활을 했던 신혼부부가 아이의 성장에 따라 학교와 학원 문제로 다시 도심으로 나오는 일도 빈번합니다. 그만큼 이동 요소가 많고 고정 수요가 사라지니 가격적으로도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 거죠. 물론 외곽의 신축이 입지 좋은 구축보다 무조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실거주 목적에서는 나의 생활 반경과 자녀의 유무, 그리고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거주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보신다면 시세 차익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데요. 이 시세 차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를 배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보거든요. 참, 이것도 아셔야 해요. 외곽의 신도심의 규모가 기존 구도심의 규모보다 훨씬 커진다면 입지도 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의 송도나 청라 그리고 동탄 같은 곳 등이죠. 따라서 외곽이라고 한다면 도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의 크기인지, 특정 학군이 조성되는지 여부에 따라 단순한 외곽 지역이 아니게 될 수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고요. 나의 매수 목적에 맞게 그리고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 맞게 적절한 선택하시길 권해드려요. 오늘은 입지 좋은 구축과 외곽의 신축의 각각 장단점을 체크해보며 나에게 어느 선택이 적절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잃지 않는 투자,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